부동산 전문 이승은 변호사입니다. 이제 월세로 많이 들어가시고 이제 집에 들어갔을 때 하자가 너무 많다. 그런 하자 있는 집에서 월세를 주고 살기는 좀 어렵잖아요. 그럴 때 이제 집주인을 상대로 이걸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책임 소재는 또 누구한테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실제로 이제 집을 들어갔는데 누수가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은 보일러도 안 돌아갈 때도 있고 방충망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. 굉장히 하자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이런 경우를 왜 발생을 하느냐, 그 이유는 사실 계약을 체결을 하고 중도금까지 받고 잔금을 치른 다음에야 아파트 열쇠를 주거든요. 그 열쇠를 주고 아파트를 들어갔더니 가구를 다 뺀 집의 경우에는 안 보였던 누수가 너무 많고 벽지도 더러운 경우도 되게 많은데, 이런 경우에서 집주인한테 이거 좀 왜 그러냐, 이거 너무 하자가 심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면 집주인은 나 몰라라 배째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사실 집주인의 경우에는 어떻게든 월세를 줘야 되니까 애초에 집을 보여줄 때 가구로 다 가려놓고 보일러 안 돌아간다는 거 말 안 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걸 모른 채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면은 이럴 때 어떤 방안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. 그 임대인은, 그 집주인은 사실 세입자가 사는데 불편하지 않게 할 수선 의무를 부담을 하고 있어요. 이거는 민법상 수선 의무에 해당하고,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세입자가 이제 수선을 의뢰를 했는데 그걸 모른 척하거나 이건 내 잘못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맞고요. 또 실제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더라면 이 집을 계약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걸 설명해주지도 않으면서 계약을 해놓고 이제 와서는 나는 몰랐던 거다라고 말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서 계약 해지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가능한 거거든요. 근데 사실 이게 설명 의무까지 가게 되면 조금 내용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설명 의무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, 오늘은 그 임대차 계약의 하자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어떤 의무 위반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자의 경우에 하자가 굉장히 약할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하자가 약하다는 거는 뭐 대수선을 요구할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. 뭐 예를 들어 벽에 물이 샌다거나 아니면은 뭐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방충망이 없다던가 이렇게 하자가 약한 경우에는 사실 임차인이 자기가 그 일부 수선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임차인이 수선을 하면서 든 비용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이 정도 그 비용이 들었으니까 달라라고 얘기를 한다든지, 이번 월세는 내가 이 비용을 수선한 걸 까고 나머지 부분을 주겠다라든지,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액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. 이 문제에 대해서도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. 세입자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집주인에게 감액 청구, 그러니까 월세를 감액해달라 혹은 보증금을 감액해달라 이렇게 해서 감액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. 만약에 근데 하자의 정도가 굉장히 심할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사실 하자의 정도가 굉장히 심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겠죠. 실제로 판례가 대수선 의무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냐면은 계단 수선을 한다거나 벽 자체가, 문 자체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조금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대규모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, 그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요. 건축법에서도 대수선 의무의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고 해서 집주인이 다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과 의무를 부여를 한 게 맞고요. 어쨌든 대수선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집주인에게 이거는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아니다라고 해서 계약 해지를 통보를 하는 게 맞습니다. 소송에서는 계약 해지 여부가 적법한지에 대해서 다투게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하자의 정도가 뭐 작건 심하건 간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이걸 통지를 할 수 있느냐를 살펴보면, 일단은 우선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시길 추천드립니다. 내용 증명에 당신의 집에 지금 이러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고치면은 얼마의 비용이 들 것이고 당신이 이걸 고쳐주거나 아니면 내가 고치겠으니 그 돈을 달라라는 내용이거나, 아니면 수선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건 수선이 너무 많은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이걸 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등 그런 내용 증명을 미리 보내셔서 어떻게 보면은 소송에 있어서 선제 작업으로서 이렇게 뭐 증거를 좀 미리 마련해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용 증명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대답을 하지 않거나 더 이상 뭐 얘기를 하지 않을 경우
경우에는 그 임차인으로서는 그 집주인에게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조정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법원으로 가기 전에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고, 그럴 경우에는 그 조정위원들의 주재하에 잘 끝나는 경우도 꽤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굳이 소송 비용 들이지 않고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로 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상대방 일방이 안 나오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럴 경우에는 사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집 주인이랑 소송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뭐 불안해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고, 그런데 어쨌든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그냥 나가게 될 경우에는 자기의 임대차 비용도 받지 못하게 되고 어쨌든 차임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송을 한다는 건 꽤 불안한 요소가 있다는 거거든요. 소송을 제기할 정도의 경우에는 뭔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서 이거를 더 이상 이 집에 살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송을 가시라고 하지만, 만약에 자기 이렇게 수선 부담금이나 이런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돼서 소송까지 가는 거는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. 임대인과 분쟁이 생겼거나 아니면은 집에 하자가 생겨서 너무 괴로운 상황이 발생을 하는 등 어쨌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그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내용에 대해서 좀 모르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제 영상을 통해 좀 잘 아셨으면 좋겠고, 기존에 아셨던 분들은 혹시 더 추가로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 참조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.